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앞으로 5년간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뽑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도내 각 투표소에는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좀 더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되더라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진 선거인 만큼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사실은 뽑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꼭 이번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해서 투표를 결정했습니다. 보수의 가치, 보수의 어떤 점잖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너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보수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투표하게 됐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마감한 결과 강원도의 사전투표율은 36.60%로 전국 투표율 34.74%를 웃돌았습니다. 강원도의 사전투표율 36.60%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 38.42%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전라남도가 56.50%로 가장 높고 전라북도 53.01%, 광주광역시 52.12% 순으로 높았던 반면 대구광역시가 25.63%로 유일하게 20%대에 머물렀고 부산광역시 30.37%, 경상북도 31.52%, 경상남도 31.71%로 영남 지역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여론이 확산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시군별로는 삼척시가 41.15%로 가장 높았고 평창군이 40.97%, 인제군 40.82% 순으로 높았던 반면 철원군은 33.20%로 가장 낮았고 강릉시 34.05%, 원주시 35.49% 순으로 낮았습니다. 평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율이 20대 대선에 비해 조금 못 미치게 나온 가운데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집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1차 방문에 접경 지역과 동해안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춘천과 원주를 공략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이달 초 강원 접경 지역과 동해안을 찾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8일 만에 다시 한번 강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춘천과 원주입니다. 지금은 진짜 이 후보는 춘천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투표로 내란을 극복하자고 소리 높였습니다. 김문수 나는 윤석열 아바타를 통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다시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에게 압도적 심판을 가하는 것, 이게 바로 대선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 배분과 정책 배려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보와 경제는 밀접한 관계라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평화가 구축될 때 이 휴전선에 접한 강원도, 경기 북부 이쪽에 경기가 좋아지고 하다못해 땅값도 오르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층 표심을 의식한 듯 통합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분열과 갈등, 대립, 혐오, 증오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세상,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은 비교적 험지로 꼽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은 모두 보수 정당을 선택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역 표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 유세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강원도 첫 유세지로 원주를 택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구도심을 찾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강원도 첫 유세지로 중장년층의 왕래가 많고 전통시장이 있는 구도심을 택했습니다. 많은 지지자 앞에선 김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중심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주는 첨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AI, 반도체, 생명과학, 바이오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원주에 바로 이 생명, 과학, 바이오 단지를 국가 산단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등의 성과를 내세우며 원주도 대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설란영 여사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을 다시 끌어냈고 자신은 이 후보와 달리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밖에 나가면 총각이라 그래가지고 여배우를 울리고 다니는 사람이 맞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방탄, 괴물, 총통제 국가가 될 거라며 투표로 반드시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는 대한민국을 독재로 가느냐 민주주의로 가느냐 여러분이 결정하시죠. 오늘 원주와 춘천을 찾은 김 후보는 내일은 홍천을 출발해 강원도 동해안을 공략합니다. 여당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열리게 된 이번 대통령 선거.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강원도의 표심이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이제 본투표까지 남은 기간은 나흘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몸무게가 50kg 이상 나가기도 하는 대형 어종인 동해대문어는 남해에서 많이 잡히는 참문어와 달리 바닷속 깊은 곳에 서식하다 보니 생태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대문어의 비밀을 풀 연구 현장에 이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 동해시 묵호항, 자줏빛 문어 한 마리가 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무게 36kg이 넘는 동해대문어입니다. 이곳 수조에 담긴 개체는 20마리, 산란이 가능한 8kg 이상만 선발한 것들입니다. 이런 대문어에는 동해수산연구소와 숫자가 적힌 노란색 표식 장치가 부착됩니다. 곧이어 어민들은 대문어들을 배에 실어 바다에 놔줍니다. 이걸 못 던진다고. 바다에 빠진 대문어들은 취재진을 피해 주랭랑을 칩니다. 해저면에서 만난 방류 문어들은 서로 영역 싸움을 벌이거나 안반에 몸을 숨기며 정착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애써 잡은 문어를 방류하는 이유는 산란철 자원보호와 학술적 연구 때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관련 연구를 10년가량 이어오며 동해 대문어의 생물학적 특징을 찾고 있습니다. 대문어가 방류된 시점부터 향후 재포획되었을 때 이런 대문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성장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과학원은 대문어 생애 주기가 3년에서 4년이고 서식 반경은 5에서 10km로 추정하는데 이런 결과를 인공양식 연구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문어는 완전 양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자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430마리 안팎의 표식 장치를 붙여 동해 대문어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와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납북 귀환어부 30명에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970년대 초 동해상에서 조업하다 납북된 뒤 1972년 9월 7일 속초항으로 돌아온 고흥호, 제6해부호, 제2승해호, 명성 3호 선원 3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돕기 위해 2021년 이후 직권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있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1970년대 반공법이나 수산업 위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납부 귀환 어부들은 지난 2020년 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탄생한 뒤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왔습니다. 20살 단오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25 강릉 단오제 나흘째 단오재단의 단오굿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영신행차로 신목이 단오재단에 안치되면서 오늘부터 매일 오전 10시 조전제를 시작으로 부정을 씻고 화해와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단오굿이 종일 이어집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 특별기획공연으로 준비된 여성 국극 춘향전 공연은 조금 전 8시 수리마당에서 시작됐고 민속놀이 대회인 근해대회와 씨름대회, 투호대회 성인부 경기도 이어졌습니다. 강릉시 읍면동 대항으로 열리는 줄다리기 대회는 단오날인 내일 노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강릉 단오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큰 바가지 요금 시비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축제 음식 판매점 부스 외부의 가격을 고시하고 누리집에도 음식점 가격표를 게시해 안내하면서 감자전 2장과 단오 신주로 구성된 대표 메뉴를 16,000원으로 통일해 제공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지 요금센터도 운영해 5건가량 접수됐지만 카드 결제 거부 등 3건이 동일 업소였고 현장에서 시정 조치에 큰 분쟁 없이 마무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 장미축제가 이번 주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들이 계속 마련됩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에 따르면 장미축제 행사장에서 이번 주말에도 꽃길런 퍼레이드와 로맨틱 로즈 콘서트 등이 열립니다. 특히 내일 오후 6시부터 30분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져 이색적인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올해 장미축제 관광객은 이동통신 3사에서 집계하고 있는데 지난 첫 주말에만 5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와 강릉, 춘천, 속초, 평창, 정선군이 2025년 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앙과 지방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340곳을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와 인천, 광주, 전북, 경남의 5곳을 우수기관으로 뽑았습니다. 또 도내 기초지자체에서는 강릉, 춘천, 속초, 평창, 정선군을 우수 등급으로 꼽았고 태백시와 화천군은 미흡 등급으로 나머지 11개 시군은 보통 등급으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